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리박스쿨 잘 아느냐 질문에는 이게 지금 안다 모른다 문제가 아니다. 댓글 문제는 좀 모른다 딱 잘라 말했고요. 국민의힘도 지금 전혀 관련이 없거나 네. 연관성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댓글을 조작했는지 증거를 대라 이런 입장인가요? 그렇죠. 지금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매체에 대해서도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난 대선 과정에 있어서도 대선을 3일을 앞두고 같은 매체에서 보도를 낸 것이 있었어요. 당시 윤석열 검사가 대장동과 관련해서 깊숙이 개입이 되어 있던 것이 아니냐, 커피를 타주면서 이것을 도와줬던 것이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했던 바로 그 매체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드러났죠. 근데 이번에도 똑같은 매체가 역시 똑같이 3일 전에 갑작스럽게 이 리박스쿨이라는 단체를 이야기를 하면서 김문수 후보의 관계성에 대한 모호한 이런 보도들을 내어놓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박스쿨에 있어서의 그 관련자들이 자유통일당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몇몇 분들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알 수도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어서 사람 누구를 안다의 문제가 아니라 네. 김문수 후보가 이런 댓글을 조작하고 이런 정황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혹은 뭐 여기에 대해서 지시를 했는지 어느 정도 가담이 되어 있는지 그것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와 관련이 있다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 텐데 실상 지금까지 나온 것은 우리가 조금 아까 영상으로 봤던 본인들의 활동 영상 안에 김문수 후보의 사진이 일부 들어가 있다라든지 이 정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댓글 조작에 있어서는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악수라는 생각도 듭니다. 댓글 조작이라고 하면은 우리 국민들께서 제일 먼저 생각나시는 건 역시 드루킹 사건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드루킹 사건으로 김경수 전 지사가 결과적으로는 2년형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았잖아요. 네. 이 생각을 하면은 뭐 댓글 조작은 오히려 민주당이 옛날에 했었던 일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나오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재들, 가족과 관련한 악재들 이런 것들을 덮기 위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서 그 장현주 부대표께서 잠깐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일단 경찰 수사 중인 과정인 거고 첫 번째가 댓글 조작이 뭐 정말 있었는가. 그다음에 만약에 있었다면 이것이 김문수 후보랄지 국민의힘이랄지 이런 집단에서 조직에서 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 제기를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관련된 부분들은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일단 지금 리박스쿨의 대표도 김문수 후보를 잘 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그렇다면 뭐 김문수 후보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을 긋는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관련된 부분들을 수사기관에서 뭐 조사를 해보고 또 불러서 소환해서 물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금방 진실이 드러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뭐 리박스쿨에 뭐 관련된 영상에도 뭐 등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물론 그것만 가지고 바로 모든 것이 리박스쿨과 뭐 그 김문수 후보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의 단서는 됩니다. 그리고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은 분명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는 당연히 리박스쿨이 댓글 조작이 있었는지 공작이 있었는지도 당연히 살펴볼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조직적인 뭐 움직임이 있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자금은 그럼 어디서 났는지 뿐만 아니라 뭐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 같이 뒤에 정치권과 연결돼 있었던 어떤 배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의혹 제기를 더 하고 있네요. 지금 뭐 댓글 작성에 참여하면 그 대가로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에서 강의할 자격을 받았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 단체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와 어떤 유착 가능성까지 지금 제기하는 건가요? 일단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단계는 네. 아니지만요. 여러 의심의 단초들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단순히 댓글 공작 의혹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댓글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뭐 늘본 강사 자격증을 좀 더 손쉽겠다고 실제로 그 강사로 채용됐다라는 정황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직선거법상의 매수나 뭐 그 매수 유도죄 이런 부분도 해당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혐의로도 지금 현재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네. 게다가 늘봄학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육 그리고 이제 초등 방과후 그 교육 정책에 있어서 대표적인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연관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 제기가 들어갈 것 같고 수사기관이 이 부분까지도 함께 좀 수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 교육부가 리박스쿨 대표의 교육부 자문위원 자격 해촉하고 네. 관련 강사들도 수업에서 배제했는데
그렇다면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정부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문제 제기가 있고 네. 여기에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 입장에서는 당장에 학부모들의 민원이라든지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확정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아까 장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네.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사 과정에 있어서 뭔가 비리라든지 유착관계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면 책임질 사람들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겠죠.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선을 3일 앞두고 지금 이렇게 김문수 후보와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호한 것인데 마치 지금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가 리박스쿨 그리고 이 늘봄교실 교사와의 관계가 단정적으로 있는 것처럼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네. 지금 그럼 수사 과정에서 어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서울경찰청이 밝혔고 지금 혐의가 보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컴퓨터 등 업무 방해 혐의인 것 같은데 수사 초점은 그러면 어디에 좀 먼저 들여다봐야 됩니까? 역시 뭐 댓글 조작이 있는가 이거부터 살펴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그 리박스쿨이 어떤 식으로 댓글 조직에 관여했는지 여부 사실관계부터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 이제 뭐 그 매체가 잠입 취재를 통해서 확보한 증거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영상 자료들이나 또는 캡처된 그런 디지털 자료들을 함께 분석을 하면서 아마도 이 댓글 조작이 어느 정도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뭐 이런 부분들 분명히 수사로 밝혀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서 나왔던 것처럼 뭐 이해 유도죄나 매수죄와 관련해서 그 댓글을 다는 것에 대한 대가 어떤 뭐 금품이나 또는 그런 자리 같은 것들이 제공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확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문수 후보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이라든지 이런 정치권과 또는 정부기관이 함께 연루되어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이런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대선이 얼마나 중요한 대선인데 이 대선 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시도만으로도 사실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런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또는 진영과 상관없이 당연히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벌에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고발장에 적시돼 있고 수사의 초점 역시 이번 선거에 뭐 영향을 미쳤는가 네. 혹은 영향을 많이 미쳤는가 어디에 좀 초점을 두고 있을까요? 근데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네. 여야 간에 좀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떤 뭐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댓글을 쓴다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서는 처벌할 수는 없거든요. 과거에도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었던 시절에 지금 뭐 지지층의 개딸 이전에 손가혁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손가락 혁명단이라고 해서 댓글로서 이재명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좀 권유를 해서 모여졌었던 단체들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경수 당시 이제 경남도지사가 결국에는 형법에 있어서 컴퓨터로 이렇게 업무 방해를 했다라는 죄로서 2년형을 실형을 받았었는데 이거는 좀 상황이 달라요. 사람이 그냥 쓴 것이 아니라 그때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썼던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나 이런 포털 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것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뭐 어떤 단체를 조직해서 특히 뭐 아이디 같은 것들도 공유를 하면서 댓글을 쓰는 것에 있어서는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공직선거법이나 형법에 있어서 처벌 규정에 약간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분들에 대해서도 뭐 나중에 형법이나 그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된다고 해도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약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향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네.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있어서는 여야 간에 공직선거법 같은 것을 개정을 해서 이렇게 댓글을 조작한다라든지 단체로 어떤 의사를 좀 만들어 나간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법이 없다라고 들리기도 하고 아니면 행위에 있어서의 예를 들면 제가 아이디를 공유받아서 의견을 막 게재하는 것이 이게 컴퓨터 등 업무 방해로만 국한되는지 아니면 공직선거법 위반까지도 갈 수도 있는 것인지 좀
모호한 부분이 있나 보네요. 일단 강 변호사님 말씀처럼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국회에서 좀 더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부분을 명확하게 추가하는 것도 저는 하나 방법론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예, 예. 그런데 이번 리바스쿨과 관련된 이 댓글 조작 의혹 같은 경우에는요. 현행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혐의들이 정말 사실로 드러난다라고 한다면 지금 고발된 혐의가 3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입니다. 뭐 위계나 허위사실 유포나 위력으로 인해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인데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총알이라고 표현되는 아이디가 제공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포털 사이트 입장에서는 이 아이디가 정말 이 아이디를 만든 사람이 진정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전제에서 업무가 운영이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아이디를 생성해서 관리를 하면서 댓글 조작만을 위해서 이 아이디를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라고도 저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상으로도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공직선거법상으로는 뭐 부정선거운동죄라는 게 있는데 특히 유사기관을 설치하는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리박스쿨과 이 댓글 조작과 관련된 이 사무실 설치가 유사기관 설치에 해당되는지도 한번 따져볼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끝으로는 특히 이제 그 아까 늘봄 자격증이라든지 관련해서는 매수나 이해 유도죄가 해당되는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어떤 이익 제공이 대가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는 당연히 지금 현행법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조에 맞춰서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이